네, 이번 시간 수업은 정다각형의 둘레를 구해볼까요?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정다각형이란 것은 다각형인데 모든 변의 크기가 같은 다각형을 정다각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죠? 정삼각형,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이제 정다각형이기 때문에 이건 삼사각형뿐만 아니라 오각형, 그림이 좀 그런데 오각형, 육각형은 자 이렇게 정이 아니네요. 정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모양들이 나오는 것. 자,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이런 다각형을 정다각형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각형의 둘레라고 그래요. 둘레는 이 겉에 변의 길이를 모두 더한 것을 둘레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둘레를 구할 때 어렵지 않겠죠. 겉의 둘레를 변의 길이를 모두 더하면 되겠습니다. 지혜와 슬기는 선물 상자의 둘레를 재고 있습니다. 둘레를 재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상자의 가장자리 끈을 두르면 둘레를 할 수 있어. 여기 끝을 끈으로 두른다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는 여기 변의 길이를 더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둘레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도형의 테두리를 둘레라고 하죠. 여기 봅시다. 둘레는 사물이나 도형의 테두리와 그 길이를 모두 뜻해요. 테두리의 겉의 길이를 모두 더한 겁니다. 잴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실로도 잴 수 있고 아니면 각 변의 길이를 뭘로 잴 수도 있어요? 자로 잴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모두 더하면 되겠습니다. 길이가 3cm인 생막대를 사용하여 정다각형을 만들어 보세요. 자, 3cm짜리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한 길이가 3cm라는 거죠. 여기도 3cm, 여기도 3cm라는 거예요. 그럼 각각의 정다각형의 둘레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변 1번, 이 변 2번, 이 변 3번 이 변의 길이를 모두 재고 그 다음 1번, 2번, 3번을 더해야 해요. 근데 우리가 잴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이 길이들이 모두 3cm라고 이미 문제에서 알려줬죠. 그렇기 때문에 3cm가 몇 개인지만 찾으면 돼요. 하나, 둘, 세 개니까 3 곱하기 3에서 9cm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얘도 몇 개인지 세어보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3 곱하기 4에서 12cm. 얘는 몇 개일까요?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3 곱하기 5에서 둘레가 15cm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정다각형의 둘레는 우리가 한 변의 길이가 몇 개인지 세어봤죠. 곱하기 개수라고 하면 돼요. 변의 개수. 대신 정다각형일 때 왜 변의 개수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모든 변의 길이가 어떻기 때문에요? 같기 때문에. 모든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변의 개수를 곱해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일반 다각형에서는 그렇게 구하면 안 되겠습니다. 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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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4개, 5개, 9cm, 12cm, 15cm. 자, 여기서 둘레의 단위는 cm 또는 밀리미터 또는 미터 이렇게 길이의 단위입니다. 왜 이걸 갑자기 얘기하냐면 뒤쪽에 넓이를 배울 때 넓이의 단위는 면적의 단위인 제곱센티미터, 제곱밀리미터, 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위에 2가 붙어요. 이거 2가 붙었다 그러면 여러분 넓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위에 아무것도 없다 그럼 둘레. 그걸 여러분 지금은 그런가 보다 이걸 헷갈리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은근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아서 미리 한번 얘기하고 가는 겁니다. 정다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세요. 뭐라고 했죠? 한 변의 길이 곱하기 변의 수라고 했죠? 식으로 나타내면 한 변의 길이 곱하기 변의 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다각형일 때만 가능합니다. 정다각형일 때만 가능. 정다각형이 아닐 경우에는 변의 길이가 각각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5cm, 5cm, 3cm. 이럴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3 할 경우에 얘가 한 변이 됐다면 3, 3은 9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실제 둘레는 5 더하기 5 더하기 3 하면 13이죠.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다각형일 때만 한 변의 길이 곱하기 변의 수를 해줘야 됩니다. 자, 3번. 한 변의 길이가 5cm인 정구각형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일일이 다 이렇게 더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5 더하기 10, 10, 15, 20, 25, 30, 35, 40, 45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다각형이죠. 자, 정다각형 둘레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방금 한 변의 길이 곱하기 변의 수였죠. 자, 그렇게 하면 5 곱하기 9 하니까 45cm.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둘레이기 때문에. 자, 두 정다각형의 둘레가 각각 24cm입니다. 한 변의 길이를 구해보세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자, 3개죠. 얘는 6개예요. 우선 이거부터 파악하는 거예요. 변의 수부터. 왜 변의 수부터 파악하냐? 둘레는 한 변의 길이, 변의 수, 이걸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변의 수 구했죠. 여기 3, 한 변의 길이가 우리가 모르니까 네모로 되어 있어요. 네모, 둘레 몇이죠? 24. 자, 이런 네모가 들어간 식을 답을 구하기가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있다면 이거 비슷한 식인데 숫자가 작은 걸로 바꿔보는 거예요. 6은 네모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네모는 몇이란 걸 알 수 있어요? 3이란 거 바로 알 수 있죠. 식으로 구하면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6 나누기 2가 네모죠. 자,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 6자리에 지금 24가 들어있고 네모 자리인 네모, 이 자리에 3이 있죠. 이걸 이용해서 6 나누기 2는 네모, 이걸 다시 이용하는 거예요. 6자리에 24 써주는 거죠. 이 자리에 나누기 이 자리에 3 써주면 네모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네모는 8이 되겠죠. 자, 이거 사실 우리가 곱셈 나눗셈 배울 때 곱셈을 나눗셈 식으로 바꾸기, 나눗셈,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알아볼까요? 그 수업에서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그 수업을 찾아보고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면 훨씬 좀 편할 거예요. 이거는 중학교, 고등학교 가도 이 기본적으로 다 쓰이는 거, 기본으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여러분이 확실히 이렇게 바꿔가는 식을 바꿔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면 좋겠습니다. 자, 똑같이 한 변의 길이 둘레는 한 변의 길이 네모 곱하기 변의 수 똑같습니다. 그럼 요거대로 우리가 모양을 바꿔주면 24 나누기 6이 한 변의 길이가 나오겠다는 거예요. 24 나누기 6 하면 4. 그래서 한 변의 길이는 4cm가 되겠죠. 자, 다음으로 사각형의 둘레를 구해볼까요? 둘레라는 건 이제 우리가 이 테두리의 길이를 모두 합한 거라고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보면 정다각형은 아니에요.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은 변의 길이가 서로 두 쌍이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 변의 길이 곱하기 변의 수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변의 길이가 모두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얘네 두 개 같고 얘네 두 개 같으니까. 그러니까 같은 애가 두 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의 수를 모두 곱하게 되면 우리가 정다각형처럼 구하기는 어려워지죠. 자, 그래서 어떻게 구해야 될까? 잠깐 생각을 해보면서 아래로 넘어가 볼게요.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해보세요. 여기가 3, 여기가 5. 얘랑 같죠, 서로. 길이가 같으니까 얘도 3. 얘랑 길이가 같으니까 5. 그래서 3, 5, 3, 5 하면 10,
6 이렇게 되겠죠. 다음 오른쪽 사각형을 보면 4, 6, 또 여기도 같으니까 4, 아래도 6이니까 4, 6 이렇게 해서 2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거를 조금만 생각해보면 같은 게 두 개씩 있죠. 여기도 두 개씩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3하고 5를 더한 게 몇 개가 있죠? 두 개가 있어요. 여기는 4 더하기 6 한 게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일일이 다 더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또는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가로가 두 개 있고 세로가 반대로 세로가 두 개네요. 가로가 두 개 있다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가로가 두 개, 세로가 두 개 있다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아래로 보면 가로와 세로를 사용하여 식을 구해보세요. 가로가 몇 개 있어요? 두 개. 세로가 두 개. 그래서 가로하고 세로 더한 게 몇 개씩 있어요? 두 개씩. 두 개씩 방금 선생님 설명을 했죠. 그것과 같이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평행사변형의 둘레를 구해보세요. 자, 평행사변형을 봐야 되는데 얘도 특징이 뭐냐면 마주보는 쌍의 변의 길이들이 어때요? 서로 같죠. 얘랑 같고 얘랑 같아요.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둘레 구하는 방법을 써도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평행사변은 직사각형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사각형이라 볼 수가 없어서 여러분이 당황할 수 있지만 직사각형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인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의 길이를 같다라는 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 4, 3, 4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2 더하기 가로 곱하기 2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 세로 더하기 가로 더하기 세로 가로 더하기 세로를 할게요. 가로 더하기 세로 더하기 2 이렇게도 가능하겠다는 거죠. 자, 결과를 각각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14가 나오죠. 얘는 6 더하기 8 하니까 14 7 곱하기 2 하니까 14 계산 결과는 모두 같습니다. 얘도 평행사변형이니까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의 길이는 서로 같다. 2, 5, 2, 5 하니까 14. 두 번째 방법 가로 곱하기 2 더하기 세로 곱하기 2. 사실 이건 세로라고 보면 안 되죠. 다른 변이라고 봐야 돼요. 세로로 하면 안 됩니다. 말을 잘못했어요. 그러면 4 더하기 10 하니까 14. 얘도 가로 한 변의 길이 더하기 다른 한 변의 길이 곱하기 2 하니까 7 곱하기 2는 14. 직사각형은 아니지만 직사각형의 특징 중에 하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평행사변형을 직사각형 둘레 구하는 방법대로 구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자, 평행사변 한 변의 길이 아까 가로 세로 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다른 한 변의 길이 곱하기 2가 되겠죠. 똑같이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다리꼴은 어떻게 할까요? 사다리꼴 이렇게 똑같은 사다리꼴 이걸 이름을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해요. 여러분 몰라도 됩니다. 이런 모양은 가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모양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이것도 사실 안 돼요. 왜냐? 얘랑 길이가 달라버리죠. 얘랑 얘랑은 쓸 수 있어요. 근데 얘랑 얘랑 안 돼요. 얘랑 얘랑 안 되죠? 얘랑 얘랑도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사다리꼴은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사다리꼴은 안 된다. 우리가 사각형에서 배웠던 사다리꼴 안 되고 평행사변 되고 남은지 하나 마름모를 봐야 되겠죠? 마름모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까?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라는 특징이죠. 그럼 둘레를 구할 때 이 특징을 갖고 있었던 거는 정다각형이죠. 즉 마름모의 둘레를 구할 때는 정다각형 둘레를 구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당장은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연습들을 해야 돼요. 아, 이거 가진 특징, 이것이 가진 특징, 서로 비교해보고, 대조해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편리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3, 3, 3이겠죠.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은 12. 정다각형 모양 그 방법대로 가면 한 변의 길이, 변의 개수, 그래서 12. 5, 5, 5. 5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5는 20. 정다각형 모양으로 하면 한 변의 길이 곱하기 변의 수 해보면 5 곱하기 4는 20. 결과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름모의 둘레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4. 왜 4일까요? 사각형이죠. 사각형이니까 변의 수는 4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정사각형 둘레를 구하는 식의 같은 점을 이야기해보세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4라는 게 똑같죠. 자, 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제 수업 시간에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